자, 이제 우리 그 암기노트 29페이지, 우리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전반적인 체계만 한번 잡고 마치도록 할게요. 4편 인적 자원 관리. 요 위에다가 이제 대문자로 HRM이죠. 그죠? 요즘에는 HRM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인사행정이란 말 쓰지 마시고, 알았죠? 인사행정은 이제 좀 전통적인 표현이라고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을 그 소비재, 대체재로 보는 거고,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생산 요소 중에 하나로서 무한한 가치, 흔히 이제 히든 밸류라고 그러죠. 인사 히든 밸류 한번 써보시죠. 히든 밸류. 사람을 뭐라고 본다? 히든 밸류라고 그래요. 히든 밸류. 그죠? 히든 밸류에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느낌과 히든 밸류니까 속된 말로 하면 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재무제표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그죠?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기업이 얼마나 좋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디에 나타나지 않는다?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 신림동에서 신림동에 있는 학원들은 제가 다 강의를 해봤었는데, 제가 베리타스에 오래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베리타스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아주 좋은 인적 자원들이 많아요. 직원들 즉서 왜 다른 학원들보다 요즘 베리타스가 잘 나가느냐? 물론 저 같은 탁월한 강사도 있겠지만, 그죠? 그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크게 한번 봅시다. 학보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임용, 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충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발, 관리 또는 무슨 개발? 능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 개발이란 단어에 그 여의 있죠. 여의. 그걸로 쓰는 게 원래 맞죠. 그죠? 요 아이는 하드웨어예요. 도시개발은 여러분들 무조건 이 아이를 쓰죠. 보통은 인성 개발을 할 때는 여의를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혼용해서 쓰니까 넘어가시고, 자, 유지관리는 무슨 관리와 같은 말이다? 사기관리죠. 그죠? 사기가 높으면 좋은 공무관계 유지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기가 높아야 되니까. 자, 밑에 자, 제도 동그라미, 기반 동그라미, 인프라 동그라미, 제반 요소 동그라미,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됩니다. 아시겠죠? 유인봉 선생님은 제도라는 표현을 써요. 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반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있고요. 그죠? 기반 과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죠? 인프라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반 요소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분, 종, 접, 기, 원. 맞죠? 분, 종, 접, 기, 원. 자, 그래서 다시 위에서부터 세로로 쭉 봅시다. 학계유, 분종, 접, 기, 원. 맞죠? 학계유는 인사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사 기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사행정의 몇 대 변수? 3대 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됐죠? 맨 밑에 내려가서요. 그래서 이제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환경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무슨 환경이겠어요? 인사 환경이죠. 조직론에서는 무슨 환경? 조직 환경. 행정 전체는 무슨 환경? 행정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인사행정 체제가 있다면, 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무슨 환경? 인사 환경이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무슨 환경이라고 그래요? 대외적 환경이라고 그러고, 대내적 환경이 있죠.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대외적 환경은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포스트 모던 다양성 관리. 과학 환경은 정경사인데, 그냥 우리는 그거 말고 우리는 인사행정에서는 저저고양을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조직 환경에서는 정보화, 스마트화,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엄청나게 많이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인사행정에서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무조건 기억해야 되죠. 그죠? 자, 대외적 환경 변화가 있고, 자, 대내적 환경 변화에서는, 자, 근로세대의 다양화, 자, 공무원의 다양성, 미출작 엄청 중요합니다.
근로가치 또는 무슨 가치? 노동가치의 다양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DM 다양성 관리를 이끌어내려면 요 공무원들의 구성의 다양성 됐죠? Silent Generation 조용한 세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50년 이전입니다. 즉 6.25 이전 있죠? 베이비붐 세대들은 53년부터 73년 정도까지 잡아요. X세대 됐죠? 차세대. 차세대는 우리나라는 좀 잘 안 맞는데 80년생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쓰지 마시고 됐죠?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밑줄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다시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그리고 차세대의 본격 진입. 다시 최근에 공무원들 구성의 변화 두 단어 무조건 뭐라고요? 사실 세 개인데 밑에 있죠. 여성 공무원이 이제 약 몇 프로? 50%를 합시다. 그죠? 자 다시 50%에 육박하는 무슨 공무원? 여성 공무원과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와 차세대의 본격 진입. 베이비붐은 우리나라는 58년들을 일반적으로 보죠. 58년. 그죠? 그래서 78년까지 보기도 합니다. 80년 그렇긴 하죠. 차세대의 80년 이후 이제 80년생들이 한참 저는 피땡이로 봤는데 지금 내년에 뭐 몇 살이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내후년이면 여러분 2000년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아재가 되는 거죠. 그죠? 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 빼내시죠. 인사환경은 그냥 무식하게 쓰려면 우리 외웠던 거 정세민지포다 저조고양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자 최근 인사환경의 변화 중에 대외적 변화에서 넘버 2는 뭐라고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대내적 환경에서는 뭐의 다양화? 공무원 구성의 다양화 또는 노동세대의 다양화. 핵심 뭐라고요?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와 차세대의 본격 진입입니다. 2018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의미 있는 해라 그랬습니다. 58년생들이 여러분 60세가 되는 해가 몇 년이죠? 2018년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근로자들의 정년이 몇 살이에요? 60세고 공무원들도 거의 기본적으로 60세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 우리나라 베이비붐의 상징적인 세대인 몇 년생? 58년 개띠들이 이제 정년을 맞이했는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2018년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65세 인구가 14% 정확하게는 틀렸어요. 13.9%인데 그냥 대충 퉁칩시다. 그죠? 그래서 2018년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건 엄청 큽니다. 뭐라고요? 베이비붐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고령사회 진입 원년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몇 살 때부터 받아요? 65세부터 받죠. 그러니까 2018년 플러스 5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 그냥 쫙쫙 이제 지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이제 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죠? 빨리 이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십시오. 저는 뭐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환경 변화에 따라서 위에 올라갑시다. 좋은 인사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학, 계, 유 또 뭐요? 체, 계, 유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분종접기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됐죠? 인사환경에 써야 될 건 뭐라고요? 대외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내에서는 노동세대의 다양화 또는 뭐? 공무원들의 다양화. 됐죠? 됐습니다. 메뉴에 학보 갑시다. 학보 계모선 맞죠? 계모선 인력계획은요 대문자로 MTF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인력계획도 우리 MTF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슷한 몇 년짜리? 5년짜리 인력계획을 짜자. 뭐 이런 땡. 자 모집은 자 소극 모집에서 무슨 모집? 적극 모집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 적극 모집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무슨 형? 개방형이죠. 근데 잘 안되니까 믿어 쓰시죠. 헌스 추천 맞죠? 최근 우리나라의 모집 방법의 다양화에는 뭐라고요?
소극 모집에서 무슨 모집? 적극 모집이고 그 적극 모집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메이크에서 바이로 가는 거죠. 개방형과 공모직인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헌스 추천한다 됐습니다. 선발 시험하고 면접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발 도구라 그러죠. 칸이 모자라서 안 썼습니다. 선발 도구의 평가 기준이 뭐라고요? 전 타석에서 추신수 선수가 실효적이기 어렵다. 맞죠? 전타 신수 실효난입니다. NCS는 뭡니까?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죠. 앞으로는 무슨 중심의 선발을 하겠다? 역량 기준의 선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선발 방식에서 공개 경쟁 채용과 경력 경쟁 채용으로 나누죠. 이거 우리 경력 경쟁 채용의 옛날 표현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들으면 아는 바로 그 특채죠. 특채. 특별 채용의 최근 이름이 무슨 경쟁 채용? 경력 경쟁 채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식 명칭이 여러분들 지금 보는 고시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5급 공개 경쟁 채용이고 민간 경력자들의 채용도 있죠. 됐습니다. 어느 쪽을 늘려야 될까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 주제죠. 됐습니다. 다시 개, 모, 선 다 붙어 요시죠. 개가 나오면 뭐라고요? MTF와 같은 5년짜리 범국가적인 인력 계획이 필요하다. 모집은 무슨에서 뭐? 소극에서 적극으로, 메이커에서 바이로, 개방형 공모직에서 헌스 추천으로 가야 되고 그런 방식에서 하나가 뭡니까? 공개 경쟁 채용이 아니라 경력 경쟁 채용을 확대하는 걸 해야 되겠죠. 선발 도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시험과 면접인데 좋은 선발이 갖춰야 될 요건 몇 개? 6개. 전타, 신수, 실효난. 전타, 신수 7개네요. 전타, 신수, 실효난인데 위에 3개만 엄청 중요해요. 무슨 성? 전략성, 타당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성을 갖춘 선발이 바로 NCS죠. NCS. 그죠? 오버스펙에서 온스펙. 그죠? 적재, 적소가 아니라 적소, 적재로 적소, 적재를 추진하는 것이죠. 자, 밑에 내려갑시다. 자, 개발관리, 능력개발입니다. 직교평경입니다. 직무관리는요,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설계를 합니다. 분평설인데, 요게 이제 조직론도 있고 인사행정도 있는 주제죠. 그래서 직무는 재설계하는 게 최근에 정답이죠. 직무 재설계, enrichment, 수직적으로 완화해주는 거고, enlargement는 수평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은 여러분 잘 알죠? 역량교육원 CBC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약어로 보통 Competency Based Curriculum이라고 해서 CBC라고 그러고 액션러닝은 AL이죠. 가장 좋은 거는 SD죠. SD. MB정부 때 SD 함부로 불렀으면 끌려가서 한 대 맞을 수 있었지. MB정부 때 SD는 누구예요? MBA 형님, 최고 큰형님 이상덕 의원을 그때는 이제 SD라 그랬는데 요거는 Self Direct 자기주도입니다. 자기주도. 가장 좋은 거는 자기주도죠. 그죠?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는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죠? Self Directed 자기주도. 네. 액션 러닝하고 역량 기반 교육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량 교육 아주 중요하죠. 됐습니다. 인사평가는 자, 잘 들으세요. 근무성적 평정은 학문 용어예요. 우리나라의 제도는 그죠? 즉 성과 계약 평가와 근무성적 평가. 자, 다 필요 없습니다. 뒤에 가짜로 끝나면 우리나라 제도 이름이에요. 알았죠? 평정으로 끝나면 학문 이름입니다. 직무성과 계약제는 밑에다 조그맣게 SES 더하기 4급 쓰시고 근무성적 평가는 5급 쓰신 다음에 하살표로 밑으로 다시 그냥 쉽게 4급 이상에 하는 평가 제도 이름이 뭐라고요?
성과 계약을 맺어서 평가한다는 것이고 5급 이하에서는 근무 성적 평가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강조되는 건 역량평가죠. 역량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NCS 역량교육, 역량평가는 엄청 중요하죠. 경력관리가 있습니다. 경력관리제도, 승진이 전통적으로 엄청 중요하죠. 최근에 승진 밑에다가는 속진임용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경력관리 밑에다가 전문경력관이라고 써보세요. 전문경력관.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조되는 게 우리 경력관리입니다. 입시에 벌써 2번 나왔죠. 행시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꼭 우리가 주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갑시다. 직무관리는요,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인사행정에서. 그죠? 자, 교육훈련의 답은 뭐라고요? 교육훈련은 OJT, OPJT 들어봤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전통적 교육훈련은 획일적이고 공급자 위주였으니까 이제는 액션러닝과 무슨 기반의 교육훈련? 역량 기반 교육훈련, 자기주도. 그리고 평가는 절대 없죠. 4급 이상은 성과 계약을 체결해서 평가한다. 5급 이하는 근무 성적을 평가한다. 최근에는 역량평가가 강조된다. 경력관리에서는 최근의 논점은 뭐라고요? 전문경력관하고 속진임용제가 논점이고 맨 끝에 퇴직 있죠. 퇴직도 B 정도 해주시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58년 쓰세요. 그러면 바로 느낌 있죠. 작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퇴직 프로그램을 아니죠. 재작년부터인가요?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헤어질 때가 중요하죠. 자, 밑에 갑시다. 유지관리, 노상방기. 맞죠? 노사관계는 답은 무슨 노사관계? 상생적 노사관계. 위에다가 협력적이라고 써보세요. 답은 뭐라고요? 상생적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협의 시스템을 장착하고 미국에 있는 FLRA,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 여러분 F면 연방이잖아요. FBI 연방수사처잖아요. Federal 노사관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Labor 관계는 relation. 보통 A로 끝나는 것들은 다 authority입니다. authority. 연방노사관계청입니다. 연방노사관계청. 우리나라에서도 노사관계만을 별도로 다루기 위한 이런 노사협의 시스템하고 연방노사관계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보상관리는 무슨 보상? 총보상의 관점에서 됐죠? 자, 잡아요. 보수 밑에다가 경제 더하기 직접이라고 쓰시고, 복리후생 밑에다가 경제 더하기 간접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무슨 보상? 비경제적 보상. 여러분 잘 아는 비경제적 보상이 뭐예요? PSM. PSM은 위에 있는 전문경력관과 속지임용제죠. 정책에 대한, 내가 정책에 몰입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쭉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좀. 자, 퇴직관리 됐습니다.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사기관리가는 나중에 다시 봅시다. 최근에 중요한 게 맨 끝에 정치적 중립이죠. 그죠? 우리가 소극적으로 볼 거냐, 적극적으로 볼 거냐. 그죠? 소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정당 가입 같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나 정치행정 이혼론적 관점인데, 최근에 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요? 어차피 정행 이론론이다. 그래서 정책 결정 기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불편부당하고 적극적으로 편당성이 없는 정책 결정을 위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줘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또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공직 분류의 방법은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밖에 없어요. 계급제의 계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직위 분류제의 직자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자,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제도가 나와야 될 이론적인 모형은 계급제와 직위 분류에 섞는다. 무슨 제? 계직
직제죠. 직제.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저널리스트. 그러나 계급제는 스페셜이죠. 그죠? 스페셜라이즈드 저널리스트. 전문화된 일반 행정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따라서 밑에 공직 종류가 나옵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직종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직군 동그라미, 직급, 다시. 직종, 직군 직렬, 직급, 다시.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이거는 정해져 있는 개념이에요. 다시. 직종, 직군 직렬, 직급입니다. 직종은요, 이미 우리 여러분 행정법에서 했죠. 경력직은 밑에 뭐요? 1특이죠.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 있죠. 특수경직은 정별, 정무직, 별정직 있죠. 요거는 국가공무원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이건 뭐라 그런다고요? 직종이라고 해요. 다시 직종. 그 다음에 일반직 밑에다가 다시 직군 있고요. 직군 밑에 뭐가 있어요? 직렬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재경 직군, 재경 직렬화가 나와 있고, 직급은 9계급 제도인데 지금은 직무 등급의 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직종 밑에 보면 정규직, 여러분들이 아는 정규직의 반대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는데,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표현이 너무 안 좋죠.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임기제라고 그러죠. 임기제는 여러분들 또 행정법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그걸 지금 바뀐 게 뭐라고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상근은 여러분 9물결 6 9시부터 이게 그냥 영어로 하면 너무 쉬운데, 영어는 상근은 풀타임이고 시간 선택은 뭐라고요? 파트타임이죠. 파트타임. 시간 선택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 좋죠. 옛날에는 여러분 정규직의 상근이라는 직종만 인정했죠. 거의 대부분의 직종들은 다 인정이 안 되는데, 이제는 정규직인데 시간 선택으로 근로할 수도 있고요. 임기제인데 상근으로 근로할 수도 있고, 임기제인데 시간 선택으로도 근로할 수 있는 거죠. 뭐의 다양화? 직종의 다양화. 그죠? 직종 칸에 제가 써놨죠, 이불로. 그 다음에 직군 직렬의 문제에서는 됐죠. 지금은 재경 직류입니다. 재경 직류를 재경 직렬화로 하자는 얘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직군은 지워주시고, 직군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심한 거고, 다시 재경 직류의 재경 직렬화. 알았죠? 요까지가 최소한 게예요. 자, 다시 직종의 다양화, 직군 직렬의 세분화, 직급의 단순화. 우리나라 공직 구조 또는 공직 종류 또는 공무원의 종류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뭐라고요? 직종의 다양화, 직군 직렬의 다양화, 직급의 단순화거든요. 자, 직종의 다양화는 정규직, 임기제, 풀타임, 파트타임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고, 직군 직렬의 다양화에서 모든 책에서 다 합의 본 게 뭐라고요? 재경 직류의 재경 직렬화까지는 웬만한 책이 있으니까 이거는 최소한 게요. 이거 쓴다고 해도 득점이 안 돼. 안 쓰면 무조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더 외워야 된다고. 인사조직 직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되겠고. 자, 직무 등급 밑줄 직급의 단순화의 답은 뭐라고요? 직무 등급입니다. 밑에 대문자로 SES 쓰시고. 자, 밑에 접근법입니다. 밑에다가 모형 쓰시고, 또 인사행정의 역사 쓰시죠. 인사철학입니다. 직공, 엽관, 실적,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 위에다가 우리나라 제도 이름은 무슨 인사? 균형인사죠. 균형인사. 자, 대표관료제는 학문용어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은 뭐라고요? 균형인사입니다. SHRM은 전략 인적 자원관리, 역량 다양성이니까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전역다라 그러죠. 우리나라 인사행정 답이 정해져 있죠. 뭐요? 직공을 어떻게? 전역다로 바꿔주는 거죠. 전략은 시험에 나왔는데 역량 A, 다양성 A입니다. 다양성은 인사조직 2016 인사조직 첫 해에 시험에 나왔죠.
다양성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기관은 자 인사혁신처 밑줄, 체인지 에이전트 밑줄, 변화 선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OPM 밑줄,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알았죠? 미국의 OPM 인사관리처. 자 인사의 원칙은 인사 효율성과 인사 민주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됐죠? 인사 민주성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참여입니다. 참여, 대화, 토론, 합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내용들은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위에서 쭉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학보, 됐죠? 학보, 임용, 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모선. 자, MTF와 같은 계획, 모집은 소극에서 적극, 맞죠? 개방형, 공모지기에서 환서 추천, 공개 경쟁 채용에서 경력 경쟁 채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발은 선발 도구로 전타, 신수, 실효난, 맞죠? 전타, 신수, 실효난. 요즘에 강조되는 게 뭐라고요? NCS. NC 하면 뭐? 역량, 오버스펙에서 온스펙, 적재적소. 직무관리로 넘어갑시다. 교육훈련은 답은 뭐라고요? 역량 기반 교육훈련과 액션러닝이 답이고, 인사평가는 자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평가,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 여기 좀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평가? 역량 평가. 경력관리, 전문 경력관 미술 쳐있죠. 그리고 속지 임용제가 핵심이고, 퇴직은 뒤에도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노사관계 답은 뭐라고요? 무슨 노사관계? 상생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사협의 시스템을 정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뭐 연방 노사관계청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보상관리는 무슨 보상? 총보상의 관점에서 경제 직접을 보수, 경제 간접을 복리후생, 비경제적 보상은 PSM이 되겠습니다. PSM은 속진 임용이라든지 또는 전문 경력관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퇴직 관리는 넘어가시고, 사기, 정치적 중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넘어가시죠.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가 있다. 자, 공직 분류는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는 답은 뭐라고요? 계직제. 그죠? 계직제가 답이고요. 구체적인 건 우리가 자, 직종, 직군, 직렬, 직급. 다시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자, 직종은 다양화해야 되죠. 맞죠? 직군, 직렬은 세분화해야 되죠. 직급은 단순화해야 됩니다. 됐고요. 인사행정의 접근법, 인사철학은 직공에서 전역다조, 직공에서 전역다로 바꿔주는 걸 말하고, 자, 인사기관은 미국의 뭐 OPM과 같은 무슨 선도자? 체인지 에이전트가 돼야 된다. 인사원칙은 인사효율과 인사민주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